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또 높아지는 아파트 가격, 거기다가 또 마무리되지 않는 비아파트 역전산엔에 대한 얘기까지 참 종합적인 얘기를 뭉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재개발 투자 원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역전산엔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 인센티브책과 또 추진 속도 증가책으로 인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역전세난이 아니라 반대로 전월세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는 이 가능성에 또 불을 지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남 상구역을 예시로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일단 한남 뉴타운 전체 추진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죠. 무려 21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구역인 한남 3구역에 이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한남 3구역의 면적이 무려 11만 평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조합원과 일반 분양 거기다 기타 수입 합계까지 총 수입 합계만 8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공사비가 무려 1조 8,800억 원, 그리고 총 사업비로는 7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사업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추진 경과별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보면 아주 초기 단계였던 정비구역 지정 또 추진이 승인 이런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지분 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 아래쪽에서 많이 움직였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고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시기까지는 거의 지분가가 2억을 넘어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눌렸던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시기까지 다다랐고요. 자, 조합원 수는 3,8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께 집행된 이주비만 무려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주비 형태가 조건이 이랬었는데 기본 이주비가 있고 추가 이주비가 있었어요. 기본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대상으로는 LTV 50%까지 집행이 됐었고요. 2주택자 이상이나 1+1 조합원 분들은 30%, 거기다가 이제 추가 이주비를 얻는 형태죠. 그래서 종전 권리가액 대비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거의 100%, 금리 차이는 좀 있지만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굉장한 수치의 이주비를 받아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주비를 통해서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약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구입하는 형태는 불가능했지만 이걸 또 편법으로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주비가 일부는 또 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겠지만 사실은 그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이제 새로운 어떤 집을 구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전세라던가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대부분 사용되거나 혹은 또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환해주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의 덩어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전월세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용산구만 따로 빼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있는 게 바로 전체 총액의 움직임이고요. 또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다세대들의 전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예요. 평당 보증금의 움직임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에 인접해 있거나 혹은 한남 뉴타운 내에 있는 구역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한남동을 먼저 봐야겠죠. 한남동 같은 경우에 이주가 개시된 2023년도 하반기부터 푹 눌려있던 전세가가 무지막지하게 점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당가로 보면 그 효과가 더 큰데요. 평당가로는 뭐 보증금 평당 한 2,500선까지 눌렸다가 이제는 거의 4천만 원에 근접한 정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거의 50% 이상은 점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광동도 볼 필요가 있겠죠. 보광동도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광동의 움직임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남 3구역에 한 3,000명가량의 조합원분들이 움직이니까 동네의 그 보증금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동빙고동, 여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보다 약간 저렴해서 세입자분들이 이주를 나가기에 적합한 이태원동 같은 지역들. 자, 이태원동 같은 지역도 이주 개시된 이후로 한 20%가량의 전세가 하락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격대에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후암동 같은 지역도 되겠죠. 그래서 후암동 같은 지역도 보면 전세보증금이 2억 5천 선에 머물러 있던 게 거의 3억에 근접할 정도로 적어도 15% 이상은 점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전체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보다 이 한남 뉴타운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반경 한 2km 안에 있는 동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도드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거주의 움직임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사를 생각을 할 때 원래 거주하던 지역에서 낮게는 2km, 넓어봤자 4km 안 반경에서 내 이사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전월세가가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서울시 전체의 다세대 평균적인 전세가와 거래량 이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10% 안짝의 완만한 상승폭 그리고 하락폭 사이에서 그냥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인 기간이었다면 한남뉴타운 인근에 있는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등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효과가 앞으로는요, 재개발 이주를 떠나는 정말 많은 구역들에서 겪게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해 들어서 너무 큰 폭의 상승을 이뤘고 또 매물도 거의 없어진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B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문동 같은 지역들도 이주비를 뭐 대략 한 2억에서 5억 사이 받으면 그 금액 가지고 고동네 반경 4km 안에서 20평대, 30평대 아파트로 옮기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해서 재건축 이주비를 받는다면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지만 재개발 안에 있었던 작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주비가 나오더라도 아파트 시장의 전월세 시장으로 뛰어들기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근 시장에 빌라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으로 3년 내지 4년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할 만한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일반 재개발 사업들만 한번 쭉 뽑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주와 근접해가는 조합 설립 이후 단계들을 한번 볼게요. 보통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인과 관리 처분 한 3, 4년 안에 거치고 나면 이주식이 잡히고 철거해서 착공해서 분양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절차인데 지금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떨어진 구역이 어디에 가장 많냐? 동작구에 가장 많습니다. 왜 동작구에 가장 많냐면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2구역과 6구역과 8구역 여기는 이제 이주가 마무리가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분양 일정이 잡힐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노량진 뉴타운과 인접해 있는 전월세 시장 들썩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뉴타운 지역들은 전부 다 구역계 면적이 꽤나 큰 구역들이거든요. 조합원이나 세입자분들의 세대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량진동이라던가 상도동, 장승배기동 이런 쪽 일대의 전월세가가 많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 성북구라던가 아니면 뭐 은평구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은평구 중에서도 뭐 가련 1구역 같은 지역들 규모가 단일 재개발 구역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 하나하나 이주를 떠나게 될수록 주변 지역의 전세 매물 급감할 거고요. 전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엔 나오지 않은 신통구역이라던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던가 이런 사업장들까지 지금 서울시 내에 불과 3년 사이에 신규 구역 지정된 사업장만 거의 200개에서 300개가량이 돼요. 그러면 이런 구역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주를 떠나게 되면 될수록 이 비아파트 월세가 일단은 가장 큰 효과를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당장에는 이 보증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눌려있는 전세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세입자 분들께는 굉장한 악재죠. 월세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굉장한 악재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성,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의미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투자다, 투자. 그냥 무주택 유지하거나 청약을 노리는 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원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분석해 놓은 지역 중에서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적고 또 효과는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주말에 있는 강의 꼭 참여하셔서 늦지 않게 최상급지를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